네, 반갑습니다. 2019년 가는 해를 아쉬워하기보다는 2020년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이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오늘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2020년도에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루는 퍼센테이지가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 통계가 나와 있는데 꿈을 이루는 퍼센테이지가 3%입니다. 3%. 100명 중에 3명만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100명 안에 중에 그 3%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배워보면서 기존에 제가 말을 했던 그런 내용들보다 또 다른 내용으로 제가 많은 내용을 추가해 왔습니다. 그런 내용 다 빼고요. 엑기스만, 알맹이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꿈은 많이들 세우고 도전을 하지만 그 꿈이 생활 속에 자기 관리에 또 하루 스케줄에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꿈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꿈이 실천에 옮기지 않는지 그 비결을 오늘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꼭 문자로 전화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오프닝이 나오고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세워야, 왜 꿈을 세워야 되는가? 꿈을 세워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꿈을 찾는 방법. 다섯 번째는 꿈을 실행시키는 방법. 핵심이 되겠죠. 꿈을 실행시키는 방법. 그 속에서 습관하고요. 자기 통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꿈과 비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제가 그 꿈과 비전은 하루 일과의 실행을 또 실천을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을 확신을 가지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하겠다, 도전하겠다 해서 시작하지만 막상 그 꿈이 어느 시점 되면 흐지부지 되고 온데간데 없고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강의 준비하면서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면서 찾은 내용이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자,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떼면 죽습니다. 손 뗄 수 있습니까? 못 되지요. 자, 이때의 심정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꿈을 간절하게 원하는 절박함. 이 절박함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이룹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꿈이 그렇게 절박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박한 꿈이 사실 좀 필요하긴 한데 이런 절박한 꿈을 갖고 있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아니고요. 자, 이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절박한 꿈이 있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프닝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해서 몇 가지 포로 인생인가 아니면 프로 인생인가. 자, 여러분은 포로를 좋아하십니까? 프로를 좋아하십니까? 프로를 좋아하시죠. 포로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자, 프로 인생은 뭡니까? 모든 일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못하죠. 인생 목표도 없습니다. 목표도 없이 안주하는 삶을 삽니다. 자,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프로는 어떻게 살죠? 바로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입니다. 내가.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입니다. 이런 사람이 꿈을 이루지요.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부자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자, 부도 받고 싶은 사람 없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실려줄 수가 제거인 사람. 잘 믿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편견, 자기 고집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부분 부도의 인생을 산다. 자, 부자 인생을 사는 사람 볼까요? 반대로 부자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심하면 즉시 실행한다. 실천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좀 사람을 믿고 그 일을 즐긴다. 그 다음에 사람과 협업해서 혼자 하지 않고 시너지를 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오프닝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부자 인생. 자,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꿈을 왜 세워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강연 중에 몇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왜 꿈을 세워야 됩니까? 자, 이건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쌤부터, 대걸 쌤부터 한번. 왜 꿈을 세워야 됩니까? 여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의견을 그냥 주시면 됩니다. 왜 꿈을 세워야 되죠? 굳이 꿈을 왜 세워가지고 내가 그게 어떤 도전을 하고 좀 힘들게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을까요?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식 때문에 꿈을 세운다. 자, 왜 꿈을 세우죠? 이 사람은 내가 네. 내 구조 자체가 내가 어떤 꿈을 딱 세우고 그걸 하겠다고 딱 하는 집념을 가지면은 그렇게 만들도록 내가 구조가 그걸 지금 돼가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지. 그래 집중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를 작동시키고. 꿈을 세우는 순간 뭐 하게 된다? 집중하게 된다. 1번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꿈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좋습니다. 꿈을 왜 세우기? 인생은 좀 더 가치 있고 그렇죠. 풍요롭게 살고. 그렇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간다. 좋습니다. 좀 꿈을 왜 세워야 됩니까? 꿈이 없으면 그냥 사는 게 큰 의미도 없고 그렇죠. 의욕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의욕이 안 생긴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꿈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아니다. 삶이 이 꿈이라고 있고 사람 생각하는 동물이듯이 꿈도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이라는 가지고 인간 본연의 그 하나의 그 본연의 모습이지 않을까? 본연의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인간이 꿈을 가지면서 의미를 발견한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싶고 윤택한 삶. 제 같은 경우 꿈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좋습니다. 자, 다 의견 다 맞는 말이고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꿈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꿈이 없으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저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남들 앞에서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꿈이 없으면 항상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꿈이 있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나한테 이로운지를 내가 알아요. 누굴 만나도 내가 내 꿈하고 연관된 사람하고 만나면 훨씬 이득이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선택의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 세 번째는 바로 솔선입니다. 꿈이 있으니까요, 열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꿈은 에너지를 공부하는데 말 그대로 그 에너지가 뭘 만드냐? 솔선. 이 스스로 하게 만듭니다. 뭔가 생동감 있게 뭔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뭔가 꿈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삶을 살면서 새로운 걸 꿈꾸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근데 매일 반복되면서 새로운 걸 꿈꾼다?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 꿈을 이루고
이런 성공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난한 청년이 맥주의 자산가를 찾아와서 성공의 비결을 물으니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저한테 좀 선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실패를 2배로 늘려라. 예? 지금보다 실패를 2배로 늘리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게 어떻게 성공의 비결일까요? 말 그대로 더 많이 도전해보라는 뜻이죠. 더 많이 도전하면 실패를 더 많이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원이 바로 저는 목표로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도전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피드백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를 할 수 있는 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이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꿈이라 생각합니다. 아, 내가 애초에 이런 걸 이루고자 했지, 이런 곳을 여행하고 싶었지, 이런 걸 갖고 싶었지, 이런 모든 것들이 피드백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의미 추구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꿈은 미래의 시점에 꿈을 꾸지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합니다. 뭐냐면 내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을 아무리 외쳐도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꿈 개꿈인 거예요. 그런 건 이루어질 예가 없거든요. 오늘 갑자기 누가 그죠? 백마탄 왕자가 와서 뭐 딱하차게 가지 않는 이상은 힘든 거죠. 결국은 미래의 화려한 꿈도 오늘 하루 일과에 묻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게 저는 현재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꿈은 한마디로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의미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행복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어떤 목표를 통해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경우보다 좀 어렵게 만족 지연 능력을 통해서 나중에 그게 달성됐을 때 이루어지는 그 행복감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그럼 어떻게 찾는 건데 꿈을 어떻게 찾지요? 자, 꿈을 찾는 거 역량에서 찾는 질문 몇 가지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평소에 나의 주의를 끄는 분야는 무엇인가? 내 관심 분야죠. 내가 여기 되게 자꾸 관심이 쏠려요. 두 번째,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내 눈에 자꾸 띄는 거. 제가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거. 대학생들 와서 교수님 저 꿈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이거 많이 했거든요.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한번 책을 그냥 네 전공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에 드는 제목만 보고 한번 골라서 읽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세 번째, TV에서 보는 프로그램 중에 자꾸 그 프로그램이 보고 싶은 게 있죠. 그 프로그램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뭐 오락프로그램만 너무 좋아하다 보면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자기 장점을 찾는 거고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운 일, 장점에서 찾지만 또 즐거운 일, 취미 활동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야가 주의가 집중되는가?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는 그 일에 푹 빠져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푹 빠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 그 다음에 7번째, 내가 사망했을 때 신문에 내가 기사로 난다면 과연 나는 어떤 기사가 신문 보도 내용에 나왔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요.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한 인물이다. 이런 글귀가 저는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 가장 좋았던 일, 좋아했던 일.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가장 잘했던 일.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찾을 수도 있겠죠. 어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데 가장 행복감을 느꼈던 일. 당신이 가장 잘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 맞죠? 그 다음에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그겁니다.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뭡니까? 꿈을 찾을 수 있겠죠?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꿈의 영역입니다. 꿈을 막상 딱 들고 미래의 꿈을 써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될지 막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지난번에 칠판에 다 적어준 적이 있어요. 자, 그걸 세분화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직업, 그죠? 직업, 이런 것만 꿈이라고 생각하면 많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가정, 건강, 또 자산, 그죠? 뭐 1번하고 연결하면 되겠지만 인맥, 그 다음에 자기개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세요. 각 영역별로 하나씩만 세워도 내년 목표 7개가 되는 거예요. 각 영역 하나씩만. 그러니까 꿈을 뭘 세워야 되는가 모를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 사업 영역을 어떻게 하고, 가정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자산을 좀 더 불리기 위해서는 뭐 저축을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뭐 부동산을 살 건지,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맞죠? 그 다음에 공부는, 자기개발은, 학원은 뭐 어떻게 다닐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여가 또는 여행, 뭐 이런 취미 활동은 뭘 할 건지, 이 7가지만 생각해도 하나씩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한번 생활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을 세분화시키면 이게 바로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걸 한번 세분화, 7가지는 아니지만 세분화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뭐 건강, 체중관리부터 나올 거고, 업무, 그죠? 뭐 매출에 올리는 부분, 뭐 어떻게 영업하는 타입부터 다 나오겠죠. 뭐 배우는 것도 나오겠지만 내가 하는 업무를, 그 다음에 가족, 그죠? 교육이나 자녀 교육이나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영혼을 했는데 이 자기개발, 영혼이 자기개발, 뭐 종교 활동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맥, 네, 어떤 사람하고 잘 어울릴 것인가, 어떤 사람하고 또 맥을 같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내가 앞으로 목표를 세운다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부 영역에 대해서 꿈을 세워 놓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몸무게 체중 5kg 빼겠다! 저 지금 우리 와이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2월달까지 최종 지금 몸무게 5kg 감량하면 지금 돈 100만원 준다 해가지고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던 뭐 자전거 타고 막 난립니다 지금. 예, 아무튼간에 자, 꿈이 실현되지 않는 진짜 이유, 자, 14가지 뽑았습니다.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딱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14가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못 이루는 이유. 첫 번째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어. 있을 수 있죠. 많은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이 명확하지 않았어. 애매합니다. 꿈이 명확한 게 뭐죠? 꿈이 좀 숫자로 표현되든지, 그죠? 잘 살 거야, 뭐 행복할 거야, 그죠? 이런 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맞죠? 게을렀어, 맞습니다. 끈기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자, 인맥이 부족해서 다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좀 다루고 싶은 게 바로 이 5번입니다. 끈기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다뤄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8번째로 넘어가면요. 자, 8번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꿈을 잊어버립니다. 연초에 세웠다가 한 몇 개월 있다 물어보면 몰라요. 본인이 세운 꿈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룹니까? 생각도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 정말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목적의식. 그죠? 그 다음에 이건 한번 목적에 힘해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안 하겠습니다. 11번째, 시간관리. 그죠? 부족.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 부족. 그 다음에 절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실패가 무서워서 다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앞서 뭐였죠? 앞서 제가 뭘 다룬다 했으면 끈기,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이 통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딱 3가지, 끈기, 습관, 통제,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습관, 통제. 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다른 부분은 한 번씩 뭐 들어봤겠지만 이 부분은 좀 세분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리처드 닉슨이 한 말인데요. 꿈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그죠?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텐데 결국은 그 포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끈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끈기. 맞죠? 끈기. 결국 그 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꿈이 달성되지 않았다. 참 근데 쉽지 않죠. 끈기. 자, 우리 내걸 선생님. 어떻게 하면 끈기가 길러지죠? 인내심. 인내심. 끈기 같은 말 안 돼요. 인내심, 끈기 어떻게 하면 길러지죠? 이 참 애매해요.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끈기 좋아요. 맞죠? 있어야 되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냐고. 자, 그걸 오늘 소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끈기자를 시작합니다. 자, 당신은 야망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참을성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참을성. 뭐죠? 제가 참을성, 끈기 기를 방법 소개 하나 했네요. 저는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자, 제가 끈기 어떻게 키울까 생각해 봤더니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있을 때가 끈기가 길러지더라고요. 그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뭐 하는 예로 제가 마라톤을 들었지만 마라톤만 있습니까? 모든 운동은 다 끈기가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할 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개수가 있죠. 한 번에 딱 하면 한 30개, 50개는 금방 하는데 그 개수를 넘어서는 순간 계속 아픕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더 몇 개를 더 하려고 한다 했을 때 힘들거든요, 무척이요. 그래서 그 참을성, 인내심을 참아지면서 끈기가 길러집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정말 끈기를 키우는 가장 또 좋은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처음부터 뭐 41.195를 뛰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체력에 맞게끔 마라톤을 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낚시입니다. 낚시. 고기가 바로 넣어가지고 바로 낚이면 참 좋겠지만 낚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기 참 더럽게 안 낚이거든요. 진짜 안 낚입니다. 근데 이 안 낚이는 고기 이 낚싯대를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 분명히 없거든요. 근데 이 안 낚이니까 내 패댕이 치고 그냥 있으면 절대 못 잡습니다. 이 정말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뭐 잘 낚이는 그런 뭐 포인트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낚시도 끈기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 취미 활동 끈기가 필요한 것처럼 저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뭐 낚시 많이 못하지만 끈기가 좀 요하더라고요. 자, 꿈을 이루는 방법. 우드로 윌리슨인데요. 천재성은 하늘이 주신 인내심이다. 천재성은 나 역시 가질 수는 없지만 인내심은 모두 가질 수 있다. 그죠? 타고난 천재성은 내가 못 가지더라도 인내심은 내가 기를 수 있다. 어떻게 기를 거냐? 각자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 인내심 기를 수 있죠. 그래서 인내심이 없어서 우리가 꿈을 많이 포기한다. 예. 자, 그 다음에 꿈을 이루기 위한 습관입니다. 습관. 자, 습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습관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자, 일단 습관이란 명이 나오네. 또 스텝인데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 습관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습관 형성 단계 보여드리겠습니다. 습관 형성 단계입니다. 습관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먼저 또 명언이 나오네요. 자, 누굽니까? 빌 게이츠도 했습니다. 사실 전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요. 빌 게이츠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나 봅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습관 볼게요. 남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 남과 다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요. 습관. 행동을 21일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데 이게 3년을 하면 성품이 된답니다. 와, 이게 쉽게 성품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결국은 모든 것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결국 좋은 습관이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약속을 잘 지킨다. 메모를 한다. 지금 다 메모를 하시네요. 좋은 습관입니다. 울산대학 학생들의 메모 습관을 길러주려고 열심히 제가 어떻게 하느냐.
멤버 해가지고 나한테 제출을 하면 내가 보너스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도 합니다. 네모. 대단하십니다. 네모. 자, 남과 따라해볼까요? 남과 다른 남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남과 다른 남과 다른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 그러면요. 남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남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네 글자로 이용사. 예? 욕심. 욕심쟁이! 욕심쟁이는 했죠? 욕심쟁이가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자, 그래서 꿈은 그래서 또 다른 습관을 필요로 한다. 꿈은 그러면 내가 2019년도에 없는 꿈을 20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내가 나만의 어떤 습관, 시간을 내기 위한 시간을 내서 또 다른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 시간, 그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습관 회로를 보면요. 의식적으로 행동을 반복합니다. 처음에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 계속 의식하다가 3개월 후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1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무의식이 되는 거죠. 의식이 무의식 되는 거예요. 의식이 무의식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무의식 되면 습관이 되는 거죠. 완전히 습관이 되는 거죠. 자, 자동차 운전하면서요. 요즘에는 자, 다 오토지만 예전에 스틱을 볼 때요. 스틱 볼 때 시동이 많이 꺼졌죠. 하다가 보면 근데 초보일 때 정말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죠. 근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고 잘 안 납니다. 무의식이 나왔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꿈은 의식에서 무의식가 될 때 이루어진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꿈은 예, 무의식입니다. 제일 쉬운 무의식이 뭐냐면 밥숟가락이에요. 밥 퍼먹을 때 혹시 밥 떠가지고 자 밥을 떴다 입에 들어간다 입 벌리자 안 넣잖아요. 바로 넣어보지. 무의식 된 겁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어떤 신호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속 보상을 받다가 보면 결국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의식은 나중에 무의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이 의식을 무의식화로 못 만들고 한마디로 습관화되기 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습관화되기 전에 그만두기 때문에 꿈을 못 이루는 거지. 이 습관만 들이면 무조건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꾼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나쁜 습관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계획 없는 사람 불러주세요. 계획 세우기. 메모 안 하는 사람? 예. 독서 안 하는 사람? 운동 안 하는 사람? 예. 자기 암시 안 하는 사람? 예. 불규칙 습관? 자, 어떻습니까? 다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박수. 하고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좋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안 되고 있는 건 불러주세요. 안 되고 있는 건. 안 되고 있는 건 불러주세요. 꾸준한 독서. 꾸준한 독서가 안 된답니다. 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암시 하십니까? 책 한번씩 낭독하면 자기 암시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네. 안 되고 있는 거 불러보세요. 예. 꾸준한 운동. 꾸준한 운동. 예. 또 불러보세요. 다 불러야 됩니까? 서로 다 불러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올해 책 몇 권 읽으시랍니까? 저 여러분 선언하겠습니다. 책 올해 100권 하면 도전, 100권이요. 작년에 하면 2배인데요. 100권 한번 도전해볼게요. 100권. 100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작년 같은 가르치지도 않은 과목을 자주 주면 제가 100권도 힘들 것 같고요. 예, 이번 1학기 맡은 과목은 다 제가 가르친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달에 한 8권 정도 읽어야 돼. 그렇죠. 와.
완전히 그 대신 방학이 저한테 매달리지 않습니까? 대학교 시니까 방학이 매달리기 때문에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보통 책뭐 제가 한번 한번 읽는데 한 몇 시간 정도? 저는 정독을 많이 합니다. 예, 정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예, 꼼꼼하게 읽고 속독을 하면 진짜 빨리 읽으면 3-4시간 이렇게 읽지만 저는 정독을 하면 밑줄 치고 또 주말하다가 또 메모도 합니다. 메모도 하고 이렇게 정독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가다가 책 내용 좀 중복된다 그러면 좀 건너뛰니다. 왜냐면 이런 책 인용해 놓으면 짜증나거든요. 다 읽으려면. 예, 그런 책은 좀 건너뜁니다. 하루에 한 번 읽으려니까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현대중공업에 성함은 생각 안 나시는데 한 달에 책을 그죠? 하루에 한 번씩 읽고요. 그 6개월에 한 번씩 책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 연수로 임원이 됐는데 그분이 아침에 항상 주무시는 시간 10시고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책을 읽고 출근해가지고 다시 그분이 다시 또 9시 회의 들어가기까지 또 2시간 또 책을 읽으신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가 책을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든 예. 근데 그만 읽으니까 또 책도 쓰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네. 올해 한 100권, 작년에 저도 저 이거 책을 좀 많이 보는 그렇습니다. 예. 이걸 딱 보면 완전 섞어야 섞어. 진짜 아침에 제가 있지만 30분 일어나자마자 물어보고 딴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30분만 적으면 예. 보통 책이 보통 200 그렇죠. 200몇 페이지. 80페이지도 예. 30분 보면은 한 80페이지, 60페이지, 70페이지 빨리 보면, 예. 바꿔지거든요. 예. 그럼 점심 먹고 나면 또 보면 거의 한 반대 본다고. 저녁에 할 일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보면 하루에 한 권은 아무 때문에 수없게 가지거든요. 근데 책은 처음에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건데 이거 과연 뭐 독서 마이트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책을 읽어볼까? 예. 그건 절대 안 되고 내가 맞는 게 있습니다. 책을 처음에 가면 가장 많이 보는 자기 개발했었지.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와 지금 대표적인 우리 이지성 작가가 꿈꾸는 드라마는 말도 맞다니까. 거기다 이런 거 책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서서히 빠져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책을 고를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책을 고를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릅니다. 근데 책을 처음에 대충 고르면 제목 보고 고르면 잘 안 읽게 돼요. 고를 때 딱 나하고 스타일이 맞는 책을 딱 찾아보면 그 안 읽고 못 빼기, 궁금해서 못 빼기입니다. 저는 좀 그랬습니다.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 꿈을 이루는 과정, 꿈을 세운다. 그걸 이렇게 하면 구체화시킨다. 자, 우리 해볼까요? 대중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 꿈을 구체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되고? 대중 스피치 학원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거 대할 수 있는 거고. 자, 스케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스케줄 하루 일과에 안 나오는 날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을 읽다가 그 책 내용 중에 스피치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메모한다. 그러면 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감 날짜. 내가 언제까지 해서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스피치를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한 1년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내심, 끈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결국 그게 습관화되어서 어디 나가면 뭡니까? 이제 한번 발표해보자. 누가 한번 시킨다 그러면 손 딱 들고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말을 이렇게 할 내용의 어떤 콘텐츠가 딱 준비가 되고 있으면 총알이 딱 장전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을 한번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한 말씀 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딱 뭐가 멍해지면 솔직하게 말하기 싫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하고 싶죠. 물론 뭐 하고 싶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정해가지고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꿈을 세분화시키는 과정을 한번 살짝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습관. 결국 어디가 어려운 겁니까? 마음에서 행동이 어려운 거고 행동의 습관이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는 잘합니다. 잘해요. 잘합니다. 근데 이 1차 고비, 2차 고비를 못 넘기면서 대부분 꿈이 습관까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먹었는데 이 왜 그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되는데 언젠가 하겠다만 하고 그 스타트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1차 고비고요. 또 했는데 이게 습관화되기 전에 끈기있게 못하고 중간에 스톱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1차 고비, 2차 고비 이 고비가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요. 1차 고비 마음과 행동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과 행동 꿈을 못 이루는 자와 꿈을 이루는 자, 못 이루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생각과 행동의 차이다. 생각, 행동 봅시다. 마음 먹고 행동 옮기는 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죠. 꿈을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보자 이겁니다. 실행에 잘 안 옮겨지는 사람한테 이 세 가지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꿈을 매일 생각하고 꿈을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보자. 적어보자. 이러면 안 하고 못 배기거든요. 꿈을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보자. 이러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안 하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목적의식.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굳이 이걸 내가 왜 하지? 이런 거. 굳이 이걸 내가 왜 할까? 이거 왜 어제 크리스마스 날 제가 이거 모시면서 이거 엄청나게 만든다고 제가 가족들한테 욕먹으면서 만들거든요. 그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하지? 크리스마스 날 그 좋은 거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성장. 그쵸? 내가 정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 발전하는 것이 정말 나중에 또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남을 또 도와줄 수도 있지. 쓰러져 가는 사람 희망을 줄 수 있고, 맞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과 인정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마음에서 행동으로.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잘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리더십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홀몸이 아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어떤 일을 도전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뭐. 그런 생각하면 굳이 그걸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굳이 뭐 동영상 올린다고 잘 보지도 않던데 굳이 이 영상 찍어서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안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보는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올려주자 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목적의식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죠. 이제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했죠? 집중! 전문가 되려면 집중! 이대로 선생님 전문가 되려면 집중! 예? 전문가 되는 비결이요. 집중! 반복. 뭐 하는 거? 네, 끈기. 예. 집중 반복 끈기.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집중 반복. 매번 적어놔도 이걸 내가 눈여겨 안 보면 모릅니다. 결국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건 집중, 반복, 끈기. 그러면 뭡니까? 의식을 무의식화시킬 수 있다. 의식을 무의식화시키면 자동제어 시스템처럼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더 이상한 겁니다. 메모를 안 하면 이상한 거고, 책을 안 읽으면 이상한 거고, 운동을 안 하면 이상한 거고, 몸이 아프니까요. 찌뿌둥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달 뭔가 새로운 특강을 안 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으면 내가 뭘 안 한 것 같아, 이제 느낌이. 이거 이제 2년 가까이 하니까요. 이제는 내가 이런 걸 안 하면 뭘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유료를 한다니까요.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유료지 우리 기존에 있는 회원들은 유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의식을
무의식화시킨다. 의식을 무의식화시킨다. 네. 저는 이 습관은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